네, 영상을 찾아 헤매는 사나이. 예, 화제가 되는 영상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이번엔 SPS의 백진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영상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뭐 향후 미래 관련된 영상들을 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는 지금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들 그리고 희귀병 환자들이 줄기세포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루게리병을 줄기세포 치료로 임상 실험을 승인했다. 예, 미국 FDA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연구진이 이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기세포 과연 우리 언제쯤에 줄기세포를 만나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면서 도대체 줄기세포가 뭔지 화면으로 줄기세포부터 정리해보자. 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게 각 세포죠. 근데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대로 증식할 수 있고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다. 그래서 이게 신경이나 근육, 뭐 혈액세포 모든 쪽에서 어떤 세포로도 스스로 변모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세포 재생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가 증식을 통해서 이제 재생 능력, 그다음에 신체 내에서 조직 세포가 이제 분화되면서 이 일종의 만능 세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불치병 환자들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줄기세포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그간 기사에서 접해왔을 텐데 개념 정리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봤고요. 근데 이게 뭐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줄기세포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난치병을 정복한다 안 한다. 이 주시장에서 이 얘기가 제가 기억으로만 10여 년째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이번에는 좀 남다릅니까? 남다르다고 하기보다는요, 계속 이제 예. 연구 개발 과정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뭐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영상 하나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그래 보죠.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면 도마뱀의 다리를 저렇게 가위로 싹 잘라버립니다. 예, 근데 뭐 자기대로 재생이 돼버리는 거죠. 줄기세포를 맞으면. 근데 예. 사실은 이제 저게 줄기세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부분입니다. 복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도 자기대로 줄기세포를 통해서 원래 형태를 찾고 다시 재생을 한다라는 그런 화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루게리병이라던가 이제 각종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지금 도마뱀이 다시 팔이 재생이 돼서 자기가 이제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무슨 말씀? 아니 가지고 동영상 준비해 오셔서 아닌 것 같더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저렇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제로요? 실제로 진짜 저렇게 팔이 재생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까지는 믿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줄기세포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사를 하나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의 브레인스톰 세러퓨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자가 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루게리병 치료법의 임상 시험을 승인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2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저께였죠. 이제 그저께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참가 환자는 48명 그리고 뭐 1차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하고 그다음에 대학 메모리얼 병원에서 하는데 48명이 주입 전 3개월 관찰을 하고요. 그다음 주입 후에 6개월 동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 뒤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초기 임상 시험에서 75세의 한 환자가 이 실제로 주입을 해가지고 뭐 상태를 봤었는데 첫 번째 주입 한 달 후에 근력과 언어, 인지 기능이 크게 호전됐고 이 환자가 나중에 효과가 점점 소멸되니까 두 번째로 치료제가 투여됐고 그 이후에 다시 증세가 호전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밤새서 한번 영상을 찾아봤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 할아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 할아버지인데요. 예, 지금 이 기사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루게리병에 앓고 있는 75세 아까 그 환자분이신데요. 예, 휠체어에 의지해야 될 수 있고 이제 말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건이 이 미네소타 메요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일단 시작을 해봤고요. 처음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사다 병원에서 촬영된 건데 이제 스스로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 한 달 정도 치료받고 휠체어에 있던 이 노인분이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원더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기사 내용에 관련된 그 환자를 찾아보니까 루게리병 걸렸던 환자가 정말 호전이 됐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좀 종합 정리해보죠. 도마뱀의 경우는 좀 아직까지 우리 백진수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이 공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상상 속의 얘기인 것 같고 루게리병의 치유는 좀 가능성이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께서는 판단하시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 루게리병 같은 경우는 진짜로 지금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난치병으로 이 병의 원인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 발굴도 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식시장에만 연관시켜서 얘기 나눌 게 아니죠. 정말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루게리라는 야구선수에서 이게 파생된 병 이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좀 이러한 것들이 된다면 이게 좋은 산업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 얘기를 또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기서요. 네. 과연 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관련주나 또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투자가니요. 네. 저번에 차바이온 같은 것도 이런 기사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구진이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뇨병 환자의 피부 세포와 그다음 난자에서 채취한 이 배아줄기 세포를 결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국 연구진이 이렇게 그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또 국내에서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바이오엔에서도 이런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배아줄기 세포는 아니죠? 성체줄기 세포죠, 그건요? 배아줄기 세포와 성체줄기 세포의 혼합형이라고 혼합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얘기 계속해서 이어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그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 과연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요. 시작점은 1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이전까지는 줄기세포로 실제로 치료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었는데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2019년 또 2020년부터는 상당히 이제 치료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줄기세포 얘기하면 또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서 지식도 짧지만요. 이게 줄기세포는 거 말 그대로 나무줄기처럼 하나의 그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해가지고 조그만 세포가 이게 심장이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한다. 근데 이제 배아줄기 세포는 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왜냐면 이게 그 임신이 막 했을 때 착상된 거기서 우리가 그 세포를 떼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윤리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성인의 체세포에서 이제 떼내는 게 지금 연구가 국내 쪽에서 아주 활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문제들이 시장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먼 미래 얘기일지 가까운 미래일지 시장 얘기를 떠나서 백진수 대표께서는 또 이렇게 막 기사도 정리해보고 동영상도 찾고 또 업계분들도 많이 이게 또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보시기에 좀 기술의 진척도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이제 업계 개인적으로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인데요. 서울대 박사인데 이제 그 생물학과 이런 미생물 연구를 하는 친구입니다.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신약 개발이든 둘 다 마찬가지로 확률은 정말 0.0001%에 불과하다. 굉장히 낮군요.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요즘 국내 중소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 바이오 또 줄기세포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의 가능성 정도? 그 정도지 그게 실제로 시판되기까지는 또 어마어마한 과정이 필요하고 과연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기업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전에 RNL 바이오 같은 경우 결국엔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제 RNL 바이오에 이제 그 줄기세포 기술을 믿고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이제 완전히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사태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관련주는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뭐 메디포스트나 파미셀, 뭐 차바이오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나마 제 입장에서는 차바이오엔 정도만 이제 좀 유사하다. 유사하고 좀 이제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연구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게 이제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그 퍼포먼스가 나오기 전에 그야말로 돈이 말라버리면은 기업이 한계 기업에 몰리게 되고 오히려 자꾸 이제 뭐 아까 RNL바이오 말씀하셨다시피 RNL바이오도 업계 선도권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다 그 뭐 투약도 해가지고서 시술도 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결국 돈줄에 막히는 거에서 기업이 한계가 나중에 몰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차바이오의 그 재무 상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 차바이오에는 그래도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무 상태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통 하나의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도 이제 줄기세포는 둘째치고요. 하나의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도 보통 20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과연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그 기업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 쪽으로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그들의 목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를 정리해보죠. 지금 줄기세포의 관련주라고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뭐 바이오 관련주, 뭐 줄기세포 관련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백진수 대표께서 꼽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차바이오엔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바이오엔이 국내에서는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적인 경쟁력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국내에서는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차바이오엔은 이제 뭐 현재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배아줄기 세포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보죠. 이제 상장이 잠시 이제 중지가 되죠. 이제 분할이 들어갑니다.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적 분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바이오엔을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거래가 안 되면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한 달 후에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가칭인데 디오스텍이라는 회사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상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할 비율이 0.73 대 이제 0.27 프로로 분할이 되는 거고요. 이 차바이오엔이 지금 현재 그 주요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그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는 당뇨병 환자인데요.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렇게 그 체증을 하고 그 다음에 배아줄기세포 난자를 통해서 배아줄기세포를 체증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 이제 신경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가정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엔의 아까 그 기업 지속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차바이오엔의 주당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 중에 한번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바이오엔이 가지고 있는 병원 운영 가치 4년 동안 이제 평균 에비타 곱하기 이제 18.4배를 계산하면 6,8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6,500억 정도가 있다. 그래서 순현금도 1,122억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1조 5,60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주당으로 나누게 되면 23,000원 정도의 가치가 지금 현재 차바이오엔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한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증권사 리포트에 좀 동의하시기 때문에 가져오신 거겠죠? 네, 그렇죠. 예. 이 대표께서는 어떻습니까? 좀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거나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뭐 분명히 바이오 업체가 먼 미래를 본다면 굉장히 큰 성장주고 뭐 삼성전자가 예전에 반도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그런 센세이션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과연 이 연구 개발에 드는 비용 부담을 이제 어떻게 그 실적에서 그게 노안하면서 관건이군요. 제품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가시적 퍼포먼스가 나오고 또 이제 돈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가 저도 이제 앞으로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질문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예, 홍선우 캐스터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차바이오엔 뭐 인적 분할 이슈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잘 가다가 최근에 정보 유출 이런 문제로 뭐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한다 이런 소식으로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 상태인가요? 예, 이미 해소가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 지니어스 투자기법, 이 동영상으로 보는 우리가 투자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무거운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지식이 많아야지만 접근 가능하고 용이하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기사를 많이 보지만 꿰뚫고 이야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기분으로 이 바이오 관련 주제 다음에 또 한 번 이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백진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